네, 저 9시 5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마술을 보여드렸어요. TI분의 SI가 가장 큰 것부터 고르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는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TI분의 SI가 가장 큰 것부터 얘를 도대체 어떻게 아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반적인 작업 순서를 하나 그냥 아무거나 쓰고 와요. 이런 작업 순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최저값이 아니었어요. 이게 최적의 값이 아니었으면 뭔가 최적의 값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바꿔갖고 최적의 값을 만들어야 돼요. 뭐 바꾸는 것 중에 가장 만만한 방법은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작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작업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작업을 바꿔볼게요. i번째 작업과 j번째 작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지불해야 됐던 보상금, 원래 보상금, 그 다음에 나중 보상금,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원래 보상금과 나중 보상금을 비교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해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해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한번 보상금 계산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상금을 계산을 해보고 나중 보상금을 계산해 보면요, 아까 했던 결과랑 똑같이 나와요. 이 결과랑 이 결과랑 똑같이 나옵니다. 한쪽은 이게 남고 다른 한쪽은 이게 남아요. 한쪽은 이게 남고 다른 한쪽은 요게 남습니다. 바꿨을 때 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꿨을 때 좀 더 좋아지려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된다는 뜻은 뭐예요? TI분의 SI가 SJ분의 TJ보다 더 크면 바꿨을 때 더 좋다라는 얘기겠죠. 뭔가 이상한데? 네, 죄송합니다. TI분의 SI가 더 작으면 바꿨을 때 더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접해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TI분의 SI가 더 작으면 항상 바꿔줘야 돼요. 그렇다는 뜻은 모든 인접한 친구들 중에서는 TI분의 SI가 앞에 있는 게 더 큰 경우는, 작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대해서 TI분의 SI를 봤을 때는 TI분의 SI가 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디 문제를 풀 때는 임의의 해를 하나 들고 오시고, 임의의 해를 하나 들고 오세요. 임의의 해를 하나 들고 오시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 해를 어떻게 하면 최적의 해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해를 들고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최적의 해가 될까? 인접한 두 개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인접한 두 개에 대한 식을 정리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인접한 두 개에 대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인접한 두 개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지, 최적해라면 인접한 두 개의 작업 사이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라는 그러한 식이 여전히 이상해요? 아, 진짜요? 뭐야. 아, 죄송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네. 아, 감사합니다. SJ. TI. 예, 이렇게 쓸게요. 죄송해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인접한 두 작업 사이에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인접한 두 작업 사이에는 TI분의 SI가 앞에 있는 게 더 작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증명으로 이어지죠. 간단한 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증명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뭐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어도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증명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리디 문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지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의의 해답을 들고 와서 이 해답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해답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해답을 들고 와서 최적의 해답으로 바꾸는 이 과정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정렬을 하면 되니까 n 로그 n이 되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지금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잠시만, 윈도우즈가 곧 꺼진다는. 그러면 안 되지. 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세 번째 문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분 정도 드릴게요, 이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종이에다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안 보이네요. 제가 저 쉬는 시간에 옮긴다 그랬는데 깜빡했다. 읽는 동안에 그냥 옮길게요. 여러분들 읽으시는 동안에 금방 옮겨요. 네, 금방 옮겼죠? 네. 네, 그러면 문제를 다 읽으셨을 것 같으니까 혹시 뭐 너무 빠른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를. 총 화재의 개수 n개가 주어집니다. 동시자발적으로 화재가 울릉도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소방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화재는 순차적으로 진압이 되어야 하고요. 아이고. 그래서 n개의 작업의 정보, n개 화재에 대한 작업의 정보 AI, BI가 주어지고 이제 i번째 그러니까 AI, BI가 주어지고 요 화재를 t 시간부터 끄기 시작했다면 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AIT 더하기 BI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라는 조건이 있죠. 그랬을 때 화재를 모두 진화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순서로 진압을 하면 가장 빠르게 진압을 할 수 있는지. 가장 빠르게가 빠졌네요. 가장 빠른 이 앞이 나왔겠다. 네, 화재를 가장 빠르게 모두 진화할 수 있는 진압 순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문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문제를 잘 보면은 모든 화재를 다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째 화재를 끄는 데는 이만큼 걸릴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화재를 끄는 데 이만큼 걸릴 거고, 두 번째 화재를 끄는 데 이만큼 걸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n번째 화재까지 모두 다 끄는 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이 문제 역시 아까 했던 대로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해답을 가져와요. 임의의 해답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최적의 해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최적의 해답이 될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만만한 방법은 인접한 두 개의 화재를 바꾸는 게 가장 만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접한 두 개의 화재를 바꿔봅니다. 인접한 두 개의 화재를 바꿔볼게요. 그랬을 때 진화하는데 각각 화재를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번째 화재, j번째 화재, j번째 화재, i번째 화재 이 순서대로 진화를 했다고 해볼게요. 요 시간은 앞에까지는 동일할 테니까 t 시간부터 무지 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 화재의 경우에는요, 다 끄는데 걸리는 시간은 AIT 더하기 BI가 되겠죠? 두 번째, 요 제2번째 화재의 경우는 다 끄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 여기까지 드는 시간이 얼마예요? T 더하기 AIT 더하기 BI죠? 그래서 T 더하기 AIT 더하기 BI 곱하기 AJ 더하기 BJ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I를 J로, J를 I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요 두 개의 화제를 끄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크기를 비교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지는지, 좋아진다는 뜻은 어떤 조건을 갖춘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이 두 개의 화제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떠한 조건을 갖춘다면 우리가 뒤에 있는 게 더 좋다, 바꾸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등식이 이렇게 설정이 되겠고요. 그럼 위아래에서 지워 남는 걸 같은 걸 전부 다 빼고 남는 것을 적어보면 위에서는 이게 남습니다. 밑에서는 뭐가 남냐면 이게 남아요. 이렇게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를 다시 한번 믿으시고 혹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세미나가 끝나고 직접 전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게 남고 아래에서는 이게 남아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두 개를 바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조건이냐면 다시 써봅시다. AJ 나누기 BJ, 여기는 AI 나누기 B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B분의 A를 계산했을 때 더 크다면 바꿔도 된다. 다시 말해서 최적해라면 BI분의 AI가 B분의 A가 작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존재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답을 냈죠. B분의 A가 작은 순서대로 고른다. 앞에 문제랑 완전히 거의 똑같은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약간 앞에랑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조건이 다릅니다. 이 더 작아지는 건 알겠어요.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더 알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더 작은 거죠. I, J 순서대로 화제를 진화하는 이 방법보다 J, I 순서대로 화제를 진화하는 이 방법이 더 낫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 뒤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다 바뀌어요. 이거 시작 시간이 다 요만큼 밀리잖아요. 요만큼 밀립니다. 요 앞에서 사용한 방법보다 뒤에서 사용한 방법에 화제를 진압하는데 드는 시간이 각각 t만큼 밀려요. 밀리는 게 아니고 t만큼 먼저 당겨져요. t만큼 미리 진압을 할 수가, t만큼이 아니고 요 사이의 차이만큼 화제를 미리 진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조건이 다릅니다. 아까 문제랑은 약간 달라요. 아까 문제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방금 문제요. 그 구두수성공 문제. 앞에 있는 것도 영향을 안 주고 뒤에 있는 것도 영향을 안 줬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것들은 영향을 안 주지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주는 일이요.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문제는 없습니다. 순서를 바꿨을 때 그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된다면 문제 조건에 A와 B는 각각 음수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전체적으로 다 단축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증명은 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간이 줄어들기만 한다면 전혀 바꿔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B분의 A가 작은 순서대로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간법칙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렬을 하면 되기 때문에 n 로그 n의 시간법칙도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일반해에서 최적해로 가는 이제 그러한 풀이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네요. 세 번째 문제는 끝이에요. 두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랑 거의 동일하죠. 어떻게 적용을 드리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좀 세 번째 문제가 약간 잉여처럼 보일 테니까 약간 그 구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세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구현이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 A도 0, B도 0일 수가 있습니다. A도 0, B가 0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문제처럼 모분의 모가 작은 순서대로 고른다. divide by 0 이런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B분의 A를 함부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요, 요게 작은 순서대로 고르지 말고 이게 작은 순서대로 고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요게 작은 순서대로 고르는 거죠. AI 곱하기 BJ가 작은 순서대로 고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정렬을 하시려면 요 연산자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이 연산자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이 연산자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 이 연산자가 참을 반환한다. 즉 어떨 때 뭐가 더 작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항 연산자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가? 아무튼
아무튼 이항 연산자기 때문에 정렬을 하려면 요 부등호 이걸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항 연산자기 때문에 두 개의 화제 사이에 요런 관계가 만족한다. 언제 만족하느냐? AI, BJ가 더 작으면 요런 관계를 만족하더라. 저는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산자를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은 그 C++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솔트 함수에 요 마지막 세 번째 인자로 그 함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CMP 함수를 넣을 수가 있죠. 혹은 뭐 만약에 구조체다, 뭐 내진 구조체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구조체에 이 연산자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죠.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네, 두 개의 항만 있으면 정의가 되고요. 이건 구현의 얘기니까 혹시 이 얘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제가 드리는 코드를 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연산자가 정의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되냐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원소에 대해서는 이게 무조건 false여야 돼요. 무조건 false.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요 연산자를 정의하려면 그 연산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같은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false.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true였어요. 이게 true였으면 요거는 false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죠. 요건 무조건 false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true고 요게 true면 요게 무조건 true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시메트릭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시메트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이 연산자를 잘 정의하려면요. 어시메트릭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트랜지티브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트랜지티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요 문제가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요 부분만 잘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아무튼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이제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 이걸 정의하기 전에 당연히 가장 선행되는 조건은 뭐냐면요. 두 개의 인스턴스 A1과 A2에 대해서 이 결과가 항상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되죠. 바뀌면 안 되잖아요. A1이 A2보다 작다고 판정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재보니까 사실은 A2가 A1보다 작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언제 나오게 되냐. 둘 다 0이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둘 다 0이에요. AI도 0, BI도 0.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네. 이런 상황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0, 0은 어디다가 놓고 비교하더라도 항상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0, 0을 가진 화제는 화제가 0, 0이에요. AI도 0이고 BI도 0이에요. 그럼 이 화제는 사실 어디 가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호를 정의할 때 이 0, 0 인스턴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 어뷰즈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기호를 정의함에 있어서. 왜냐면 이 0, 0은 어디를 들어가나 다 만족해요. 무조건 이 순서를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호대로라면. 그래서 그 정렬 이 소트 함수를 불렀을 때 이 컴페어 함수에서 0, 0은 도대체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0, 0이 약간 예외 케이스에 속하고요.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이 비교하는 함수를 만들 때 0, 0의 위치를 그냥 정해주는 겁니다. 0, 0이 항상 앞에 오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앞에 게 0이면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앞항과 뒤항이 있잖아요. 앞항이 0, 0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true를 반환한다. 라든지 뒷항이 0, 0이다. 그러면 무조건 false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0, 0의 위치를 항상 고정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함이에요. 두 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서로 모순이 되게 나오는 결과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냥 화제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을 때 0, 0짜리 화제가 들어오면 이 화제는 끄지 않아도 됩니다. 끄지 않아도 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른 화제들을 전부 다 끈 다음에 여기 가서 난 0초 만에 불 꺼야겠다 하고 다 꺼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 0짜리 화제는 고려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 입력을 받을 때 0, 0을 빼고 입력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종
나오는 실수고요. 그 소트 함수에다가 이제 컴페어 함수를 만들어서 넣을 때 종종 나오는 실수고요. 네, 저도 부끄럽지만 이 문제를 어제 풀 때 3번인가 4번인가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0, 0일 때를 고려 안 했기 때문이죠. 네, 저도 부끄럽지만 이 문제를 풀 때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몰라서 저보다 다 잘 하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알려드렸습니다. C++을 쓰시는 유저라면 C++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소트 함수에 CMP를 만들어서 넣을 때 이런 조건들 및 이제 근본적인 요 조건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CMP를 만들 때. 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망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고용이라는 문제고요. 이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3분 정도 드릴게요. 문제가 좀 기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리고 혹시 실시간 방송이 가끔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좌하단에 실시간이라는 표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불이 만약에 들어와 있지 않았으면 실시간 버튼을 눌러서 빨간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네, 해주세요. 여기 좀 잘렸네요. 여기 이 부분 잘렸는데 순서예요. 서도 잘렸네. 아무튼 순서입니다. 이 문제 여기는 SI라고 스크립티드 문자가 아닌데 여기는 스크립트네. 여기도 스크립트네. 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시간이 좀 더 부족하면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예,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시면 되겠고요. 네,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으면. 네, 그래서 고용 노동자가 총 N명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총 W만큼 있습니다. 요 밑에 그 W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W 범위가 롱롱 인티저 범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지 인티저 범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롱롱 인티저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노동자의 정보가 주어집니다. SI, QI가 주어지는데 SI는 이 노동자가 받기 원하는 최저시급이고요. 최저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QI는 이 노동자가 가진 자격증의 기술의 레벨입니다. 노동자를 일단 고용했으면 N명의 노동자가 있을 때 다 고용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골라서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너만 이렇게 고용할 거야. 너만 고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골라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고용을 해놓고 나면 각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QI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되게 됩니다. 기술 레벨이 3이고 2였다, 1이었다. 그러면 얘의 임금의 비율은 3대 2대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임금만 이렇게 되면 되지 절대적인 임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30원, 20원,
10원을 주고 부려먹어도 되고 좀 기분이 좋다, 자기는 악덕 점주가 아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지만 3,000원, 2,000원, 1,000원을 주고 부려도 되고, 아니면 3만원, 2만원, 만원을 주고 이 노동자들을 고용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QI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되고요. 문제에서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문제에 적혀있는 바로는 실수 임금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랬을 때 최대한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거예요. 기술 레벨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공사는 노가다 공사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공사는 이제 아주 간단한 공사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의 기술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공평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술의 레벨이 높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되 이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선택하는, 그 노동자들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일단 최적해가 갖는 성질, 이거는 항상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노동자들을 n명 골라놓고 나면, 그러니까 n명이 있었을 때 이 중에서 임의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다 골라놓고 나면 n명 중에서 뭐 이만큼의 노동자를 고용했어요. 이만큼의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이렇게 고용해 놓고 나면 도대체 이것이 이러한 일반적인 해가 어떻게 하면 최적해로 갈 수 있는지, 네,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골라놓고 나면 여기서 최적해로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최적해를 구하려면 요 일반적인 해로부터, 일반적인 해, 요 해를 골랐는데 이 해는 도대체 왜 최적해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가 최적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길래 최적해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각각의 노동자들마다 그 기술 레벨이 있어요. QI가 있기 때문에 일단 QI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QI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QI에 비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비례상수 K가 존재하겠죠? 네, K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놓고 나면, 일반적인 해를 들고 왔을 때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놓고 나면 이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임금과 K가 존재할 거예요. K에 따라서, K의 비례상수에 따라서 임금을 나눠줬다, 이런 K가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이 K는 사실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돈은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좋다고 사장은 생각하겠죠. 그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은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무턱대고 적게 줄 수는 없어요. 왜 무턱대고 적게 줄 수는 없냐? 각각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최저 임금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 적게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얼만큼 적게 줘야 되냐? 그래서 적당히 적게 줘야 돼요. 너무 많이 적게 주면 최저 임금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요 K 값을 낮추되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 QI분의 SI만큼은 다 만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K 값을 얼마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요 고른 노동자들의 QI분의 SI 값 중 맥시멈 값을 취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왜냐면 각각의 그러니까 노동자들마다 QI분의 SI가 K는 넘어야 됩니다. K가 QI분의 SI는 넘어야 됩니다. 각각 노동자들마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K를 작게 하는 방법은 가장 큰 QI분의 SI 값을 고르는 것이 되겠죠. 네. 최적해가 갖는 성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성질 하나는 안 것 같아요. 이렇게 노동자들을 골라놓고 나면 우리가 K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 QI분의 SI 값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우리가 K 값을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최적해의 성질 뭐가 있냐면 요 K 값에 따라서 다른 노동자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른 노동자들한테 QI분의 SI가 이제 K가 됐었는데 다른 노동자들한테 다 물어봐요. 왜냐면 요 노동자도 Q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사람만의 Q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 이 노동자를 더 고용한다고 치면 Q 곱하기 K만큼의 임금을 요 사람한테 주게 되겠죠. 그럼 각각의 노동자들한테
너 이거 받고 일할래? 이거 받고 일할래? 이거 받고 일할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고른 답이 최적혜였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응, 나 갈래 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물론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이만큼 남았는데 Q 곱하기 K만큼 남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Q 곱하기 K를 물어봤을 때 너 Q 곱하기 K만큼 받을 수 있으면 나한테 고용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니 가기 싫어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이런 뭐 성질을 하나 찾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을 만약에 고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Q 곱하기 K만큼을 제시했는데 안 왔다는 얘기는 자신의 Q분의 S가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새로운 K 프라임 값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Q 값을 합쳤을 때 그 sum of Q 곱하기 K 프라임의 값이 예산을 넘지 않아야 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만약에 우리 골라놓은 노동자들의 집합이 최적혜였다, 옵티멀 셋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사람을 모아도 안 모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K값을 제시하고 합을 구해도 예산을 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K값을 제시하고 합을 구해도 Q의 합을 구해도 Q 곱하기 K가 예산 범위를 넘지 않는 일이 없다. 예산을 항상 초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 고용을 못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적혜를 골랐다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해를 들고 왔을 때 최적혜가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최적혜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이 되는 비율 역시 존재해요. 최적이 되는 비율. K값. Q분의 S 중에 가장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 K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K값을 한번 고정해 볼게요. 우리는 무조건 QI 곱하기 너의 능력이 QI라면 여기다가 K를 곱해서 임금을 줄 거야 라고 모집 공고에다가 K값을 써놨어요. 모집 공고에다가 K값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럼 각각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누구는 지원 안 하냐면 QI 곱하기 K가 이미 SI보다 자기의 SI보다 작은, 즉 최저임금을 자신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만족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여기 이미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K값을 고정하고 나서 지원한 노동자들을 봤을 때는요. K값을 고정하고 지원한 노동자들을 봤을 때는요. 이 중에서 누구를 뽑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임금은 Q의 비례에서만 주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Q값이 작은 애들 순서대로 뽑아서 뽑을 수 있을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뽑힐 때까지 예산 범위를 초기하지 않으면서 뽑힐 때까지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르는 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K를 고정해 놓고 나면요. K 고정하고 나면 S분의 Q가 SI분의 QI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노동자들 중 QI가 작은 순서대로 최대한 뽑았을 때 이때가 정답이다. QI가 작은 순서대로 최대한 뽑았을 때 K를 고정시키고 나면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QI가 작은 순서대로 최대한 뽑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K가 고정됐다면.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K는 고정돼 있지 않아요. 문제에서는 K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K를 구해야 돼요. K가 만약에 고정돼 있으면 해피할 뿐이죠. K가 고정돼 있으면 이 문제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다 골라서 걔네들을 QI가 작은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앞에서부터 고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K가 고정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K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K에 대해서 일단은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좀 나이브한 구현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이브한 구현을 생각을 해볼 건데 나이브한 구현은 어떻게 하면 되냐? 가능한 모든 K값을 다 해보면 되겠죠. 가능한 K값을 다 해보면 됩니다. 가능한 K값으로는 총 N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사람마다 QI분의 SI 값이
최대한 전부 다 겹치지 않고 다르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K값으로 가능한 값은 사람이 N명이 있기 때문에 N개의 서로 다른 방법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K값을 설정하고 조건에 맞는 노동자들 중에서 QI를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앞에서부터 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뽑는다.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브한 구현의 시간 복잡도는 N가지 종류의 K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을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QI가 작은 순서대로 최대한 뽑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을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는 N제곱 로그 N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택도 없죠. 왜냐면 이 문제는 N의 제한이 50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는 정말 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보죠. 일단 풀이는 이게 맞습니다. 풀이는 맞죠. 이게 이 이상의 더 좋은 풀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K를 고정시켜서 S분의 Q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노동자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예요. 이것보다 요 값이 K보다 작다면 자기는 최저임금, 자기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K가 고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 얼마 받을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SI보다 낮다? 그러면 안 가죠. 네,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 중에서 이 노동자들은 무조건 뽑으면 일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QI가 작은 순서대로 최대한 뽑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문제에서는 K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K값에 대해서 전부 다 해본다 라는 이러한 스트래티지를,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K값이 1이었을 때 노동자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다 늘어놓으면 이런 애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에 이런 애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봅시다. 노동자들 중에서, 노동자가 N명이잖아요. 주어지는 노동자들은 N명일 텐데 이 중에서 K가 1일 때 최저임금에 만족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노동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K가 1에서 2로 올라갔어요. 1에서 2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는 노동자들을 구해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K가 1이었을 때 만족하던 애들은 K가 2였을 때도 여전히 만족합니다. 돈 더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K가 커지면 QI는 고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임금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K값이 커져도 앞에서 골라줬던 친구들, 앞에서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던 요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의 풀은 전혀 빠지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앞에서,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골라줬어요. K가 1일 때 골라줬는데 너무 비싸요. 얘 너무 비싸서 뺐어요. 얘 빼고, 왜냐면 얘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냥 Q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QI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QI가 작은 거, 큰 거. 이 친구의 Q값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노동자를 뽑아서 예산을 충족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쉽지만 우리랑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를 뽑지 않았어요. K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뽑힐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적화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둘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K가 늘어나면 원래 있던 뽑혀있던 노동자들이, 원래 조건에 만족하던 노동자들이 여기 집합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뭐 바뀔 이유가, 여기서 사람이 빠져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앞에서 너무 비쌌기 때문에 Q값이 너무 커서 예산을 초과했어요. 여기까지 더했을 땐 예산 아닌데 여기까지 더했을 땐 예산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고를 이유가 뒤에서도 없어요. 한 번 빠졌던 친구는, 예산 때문에 한 번 빠졌던 친구는 뒤에서도 계속 빠지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K값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요 앞에 있는 애들은 고정이죠. 위에서 보였어요. 이 성질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예산이 똑같아지는 건, 예산이 간당간당해지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전히 고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예산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빠졌던 친구는 다 빠지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K가 작은 순서대로 볼 거예요. K가 작은 순서대로 보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죠? K가 작은 순서대로 봤을 때는 이런 조건도 성립하고 이런 조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K가 작은 순서대로 볼 거예요. 그래서 K가 작은 순서대로 다 봐서 여기까지 뭐 어떻게든 해답을 알아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어떻게든 K값이 작은 순서대로 봐서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들, 요 노동자들이 뭐 들어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이 K값이 작은 순서대로 보면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 K값은 결국에 SI분의 TI거든요. SI분의 TI가 아니고 SI분의 QI거든요. 요 T값은 결국에 SI분의 QI분의 SI. 죄송해요. 네, 저 K값은 결국에 QI분의 SI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K가 작은 순서, 여기는 K가 작고 여기가 큰 순서, K 순서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요 K를 보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들, 요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K가 작은 순서, 작은 K를 먼저 보고 큰 K를 나중에 봤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 즉 자신이 요 K를 받아도 이만큼의 K의 비율로 임금을 받아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노동자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네, 이것이 좋은 점이고요.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요 K값을 보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물론 K가 같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Q 순서대로 다시 늘어놓았을 때, 재배열했을 때, Q 순서대로 재배치했을 때 앞에서부터 예산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을 뽑는 것이 K를 고정하고 할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앞에서 빠졌던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뒤에서도 빠진다 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실을 어떻게 최대한 이용하느냐, 반대로 생각해보죠. K값을 고정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뽑아요. 일단 다 뽑아요. 다 뽑고 나는데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 예산이 넘을 수가 있죠. 요 사람들 다 뽑고 났더니 QI의 합이 너무 커져서 예산안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리해고를 할 거예요. 정리해고를 하는 순서는 당연히 QI가 큰 사람부터 정리해고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너는 우리랑 같이 갈 수 없어. 너도 우리랑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 QI가 큰 순서대로 사람을 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고를 하면 이 해고된 사람들은 어차피 K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복직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복직할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번 해고된 사람은 끝이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K값이 변했을 때, 그럼 이 다음 친구가 여기 사이에 어느 구간에든 속한다는 얘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속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속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속하면 그냥 이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속했을 때 여기서 또다시 정리해고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정리해고를 하면서는요, 정리해고 과정은 QI가 가장 높은 순서, QI가 큰 순서대로 해고했다. 그러니까 QI가 가장 큰 QI만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어떤 집합이 있을 때요. 이 중에서 빼긴 뺄 건데 QI가 가장 큰 애만 빼요. 지금. 그리고 한번 뺐던 애가 뭐 다시 뒤에 있는 결정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무조건 빼면 빠지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리해고 과정을 거치고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야 되겠죠? K값 순서대로 받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K를 고정시키고 나면 인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K를 생각할 때 이미 고려했죠? 새로 고려할 인원은 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죠. 왜냐면 앞에서 계산했던 결과를 뒤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면 최적화할 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K 값을 고정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새로 요 Q 배열에 참가하기만 하면 돼요. 요 Q를 늘어놓은 요 집합에 참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Q를 늘어놓은. 근데 요 집합에서는 빠질 때, 들어올 때는 뭐 누가 들어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Q 순서 상관없죠. 왜냐면 얘가 들어왔는데 Q는 실제로 작을 수도 있고 S가 작기 때문에 Q도 작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S가 드립다 커갖고 Q도 같이 드립다 커지는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고 어쨌든 Q가 어디에 위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들어올 때는 막 들어와요. 근데 나갈 때는 뭐만 나가냐? QI가 가장 큰 순서, QI가 가장 큰 친구만 나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K 순서대로 봤을 때 QI가 큰 순서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뭘 관리하고 있어요? QI들의 집합을 관리하고 있죠. QI들의 집합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QI들의 QI들의 모음을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냐면 K 순서대로 봤을 때 얘네들의 Q 값을 각각 컬렉션해서 다 모아서 여기다가 적어줘. 근데 적는데 예산을 초과하는 친구는 여기서 빼줘. 예산을 초과할 것 같으면은 Q가 큰 순서대로 나가게 해줘. 근데 나중에 또 요 뒤에 있는 친구가 다시 들어올 거야. 라는 이러한 요 자료 구조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알맞는 자료 구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때 자료 구조를 활용해야지 언제 쓰겠어요. 우리가 자료 구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료 구조는 자료 구조 문제를 풀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디 문제를 풀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료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죠. 프라이어리티 큐, 우선순위 큐를 이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뺄 때는 QI가 큰 것, 즉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빼고요. 한번 뺐던 애를 뒤에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들어올 때는 QI가 뭐가 됐든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이 자료 구조를 구현하고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풀이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처리가 됐어요. 다음 친구 K 순서대로 봤을 때 이 친구를 볼 때 얘 Q 값을 현재 있는 프라이어리티 Q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얘 Q 값을 프라이어리티 Q에다 집어넣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안을 초과할 때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다 잘라버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네, 이 다 자르고 나면요, 이 K를 고려했을 때 그때 해답이 돼요. 사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동자들,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설정을 했을 때 항상 올바른 답이 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답이 돼요. Q 순서대로 늘어났을 때 앞에서부터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Q가 작은 애들을 다 뽑는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셈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가 잘 보시면 Q에 한 번 들어갔다가 최대에 한 번 들어갔다가 최대에 한 번 나오죠. 한 번 나갔던 원소가 다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Q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가 로그 n에 시행이 되는 힙을 이용한 우선순위 Q 구현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n개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삽입 삭제가 최대 상수번만큼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 삽입 삭제가 로그 n만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힙을 조작하는 데는 n 로그 n만큼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정렬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n 로그 n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를 n 로그 n에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답을 특이하게 또 복원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답을 복원할 때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K값을 알았어요. 최적의 K값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K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당연히 PQ 사이즈가 커질 때, 그때 어떤 K를 가지고 왔을 때 PQ 사이즈가 제일 커졌니? 이러한 값을 들고 있으면 되겠죠. 물론 문제를 좀 더 잘 풀어보시거나 제 코드를 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적게 지불하는 방법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PQ 사이즈가 같으면 임금의 가격까지도 전체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작았을 때가 어느 K 하에서 어느 K 조건 하에서 가장 작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K를 고정시키고 나면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들, 즉 K의 비율로 임금을 줘도 불만족하지 않을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을 다 모으고 Q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Q가 작은 순서대로 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네, 문제 복원하는데도 뭐 지금 보니까 Q를 정렬하는데 nlogn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QI를 넣은 배열을 정렬하는데 nlogn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nlogn 이상의 무언가를 하진 않네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nlog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nlogn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맞는 자료 구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우선순위가 큰 걸 뽑고 그 우선순위가 되는 그 매트릭을 잘 관리하고 이걸 문제에서 원했기 때문에 우선순위 Q를 활용하면 되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 개선을 위해서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슬라이드의 맨 끝에 어펜딕스를 넣어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우선순위 Q,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맵이 들어있습니다. 이 어펜딕스에는. 그래서 요 세 개 궁금하시면은 어펜딕스를 참고하시고요. 각각이 뭐 하는지 아주 정말 대략적으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사용법을 숙지를 하시고 자, 이건 스포일러지만 연습 문제에도 이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푸실 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추천 문제는 이렇게 4문제, 연습 문제는 이렇게 4문제고요. 출석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6문제입니다. 저번 시간보다 약간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이 아닌데 조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네, 근데 쉬운 문제가 일단 들어있기는 하니까 네, 쉬운 문제가 2-3문제 정도 있긴 하니까 출석을 하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혹시 그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든지 그 슬랙방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랑 멘토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실 테니까 네, 그 모르는 부분이나 그 불명확한 부분이나 뭐 힌트를 받고 싶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슬랙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뒤에 어펜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채팅방에다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신 분께서는 이제 네, 그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니까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10시 한 7분 정도까지 있을게요. 10시 7분 정도까지 여기 남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주부터는 그 말하는 거 까먹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 토요일에만 저기 세미나가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저 말고 이제 동균님께서도 세미나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 세미나에도 퓨일리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네, 풀어야 할 문제가 2배가 되겠네요. 네, 강의 건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건의사항에다가 올려주시고요. 네,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거 건의해 주셔도 되고 문제가 너무 쉽다는 해주지 마세요. 혹시 쉬워도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혹은 슬랙에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한 10시 7분 정도까지 여기 있으면서 질문을 받을게요. 네.